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메가 서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도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지금 수도권 지역의 1, 2, 3기, 3기는 이제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 아직 입주가 덜 된 아직 예정되어 있는 단지죠.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1기 신도시 빼고 2기 신도시도 지금 현재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지역들도 꽤 많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제 중흥이라든가 입주 물량들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김포시를 또 현재 서울시로 편입을 하자. 물론 이거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였긴 했는데 요 근래에 다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신도시 얘기부터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무작정 현재 정책이라든가 정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입맛에 맞추어서 현재 개발되거나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현재 지역민들, 특히 이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도시가 되는지, 그 지역적인 여건이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 정말로 굉장히 꽤 필요할 겁니다. 주거 안정이 제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 안정이라든가 서울 과밀권역의 이제 해소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을 통해서 자족성을 강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지역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무조건 도시가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갑자기 확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적인 여건, 특히 이제 환경적인 부분, 교통적인 부분, 문화적인, 생활적인 부분이 따라와 주질 않게 되면 굉장히 힘든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김포도시였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굉장히 그 방대한 면적으로 개발을 해서 2기 신도시 발표해 놓은 후에도 유령도시라고 할 정도로 입주민들이 현재 차질 않아서 그 지역 주민들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이 개선이 안 된 거죠.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건들이 현재 주거 안정이라든가 서울의 과밀권역에 관련된 내용도 해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균형 발전이라든가 자족성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신도시 정책 목표에 맞지 않는 신도시가 되었던 건 사실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기 신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재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입주했던 물량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거주민들이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유입이 된다거나 그 주변이 생활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도시로서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정책에 부합을 하고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그 구조의 비효율성이라든가 효율성들을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까지 공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느냐. 대중교통, 대중철도망, 그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그 지역까지 도달하는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확충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에도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강남권에서 가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거리상으로 30km에서 40km 미만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 지역에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교통망이 과밀다거나 교통망이 현재 실제로 분산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격적인 여건도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또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가 자족성이라든가 교통대책,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 당연히 그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 또 아닌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분당과 일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같은 시기에 입주하고 물량도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권에 가깝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일산과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작가는 같았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현재 도달되는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건상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현재 감수하면서 그 지역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사는데 2,5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경기도에 한 1,500만 명, 서울 지역에 한 900에서 한 1,000만 명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인구 유입이 단순하게 뭐 현재 일시적인 효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70년대, 80년대 현재 산업화를 거치면서 쭉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 수도권 지역에 현재 실제적인 어떤 교통 인프라부터 각종 편의시설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외곽 지역, 특히 지방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 지역, 특히 이제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경기권역을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수도권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낮은 가격, 현재 적정한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임대도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현재 실제적으로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안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주택 재고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주택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수도권 지역에 현재 1, 2, 3기까지 현재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분산 효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인구가 집중되는 거를 좀 막고 그 인구가 집중된 현상을 현재 제고시키면서 당연히 그 주변의 가격도 조금 더 평준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 수준도 당연히 똑같아져야 됩니다.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려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현재 들어가서 잠만 자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현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정말 편의시설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시내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권이 집중되는 데까지 내가 도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수도권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실제로 인구가 집중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다고 치면 인구가 집중되는 걸 강제로 분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난 4, 5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여태까지 이어져 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키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밖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지방 도시들은 통통통 비어가는데 집이 현재 공실률도 높아지고 집을 지어놔도 분양이 안 되고 임대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지방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실제로 지방까지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게 실제로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서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상황이다. 인구 및 기능 분산이라든가 지역 거점, 광역교통 체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광역교통망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까지 내가 정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정말 그 지역은 내가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여건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감수하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그 지역을 내가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역 체계라든가 지역 거점을 만들어서 그 지역 서울에 가지 않아도 이 지역에 가도 똑같은 형태의 뭔가에 현재 실제로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들이 있어 한다면 굳이 그 지역을 택하지 않겠죠. 멀게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인구 및 기능까지 분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신도시는 그의 여러 가지 지금 쭉 얘기했던 얘기들이 한 가지로 추가를 하게 되면 자족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봤을 때 1기 신도시 중에서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가 과연 대표적인 도시가 어딜까요? 보게 되면 분당이 대표적인 거죠. 자급자족이 다 됩니다. 교통, 문화, 의료,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물론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어느 정도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을 버텨주는 힘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격이 계속 쭉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자급자족이 되었다는 거죠.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야 되고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편의시설도 같이 만들어지겠죠. 편의시설이라든가 상권은 자연적으로 확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효율적으로 교통체계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 지역으로 현재 유입인구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거주하는 인구가 아니더라도 생활인구라든가 유입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지역의 그 지역적인 여건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실제적으로 거주인구 비율이 얼마 될까요? 생활인구 비율이 2배가 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활인구 비율이 많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이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상권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먹거리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거고 여가 공간도 같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일만 하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휴식 시간을 통해서 여가 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뭔가 즐길 거리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고속도로 각 도로들이 막히는 이유가 외곽으로 나가서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일했던 거 숨통 막히게 일을 했던 부분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가 공간까지 확보가 된다면 정말 더없이 좋은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도시들이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 3기 신도시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 거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1기와 2기 신도시가 현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3기 신도시도 당연히 그만큼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무작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든다. 그 지역에 몇만 평, 100만 평 규모의 몇만 가구 들어설 수 있는 현재 대규모 개발 계획을 잡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충족시켜지는 도시들이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도권 신도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기, 2기, 3기까지. 자,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재건축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안 되는 이유?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당초 개발할 당시에 현재 실제적으로 이 1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그래도 높은 용적률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허용 용적률 기준에 거의 근접한 기준에 접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높일 수 있는 층수가 없는 거예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5층짜리 주공아파트 단층 건물이 가장 순위를 좋습니다. 30층, 40층까지 올라간다면 현재 실제로 조합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서초구에 있는 반포 주공아파트가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5층, 6층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40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가 벌써 몇 배 수익을 볼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용적률은 곧 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개발업체라든가 시공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입장에 봤을 때는 차산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현재 유도를 하는 거고 리모델링을 해봐야 사실 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용적률을 이 지역에만 또 높여준다 한다면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개 신도시는 당연히 이제 실제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돼서요.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노후화된 주택단지의 현재 건물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 분산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는 판교, 동탄부터 김포, 한강, 여기 김포 들어가 있네요. 파주, 운정, 광교, 양주, 그다음 위례, 평택, 고덕, 인천, 검단. 지금 봤을 때 동탄 1기는 현재 마무리가 됐고요. 2기 신도시 아직까지 조성 중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아직까지 미입주 단지 조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입주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인프라 구축은 덜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철을 타고 다니는 9호선 라인의 황금 골드라인 이게 현재 김포 라인입니다. 당연히 이쪽 지역에 현재 직장인들 밀집되면서 직장인들이 서울이라든가 서울 지역 또 외곽 쪽으로 거주하면서 이제 출퇴근 인구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은 굉장히 불편하다. 파주, 운정, 광교 신도시는 현재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양주도 마찬가지고요. 위례도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입주가 안 된 단지도 있습니다. 평택, 고덕, 인천, 검단. 이 중에서 봤을 때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 어디다? 위례입니다. 위례 신도시. 왜냐? 송파, 성남, 하남을 딱 연결돼서 송파권역과 연결되는 강남권역과 붙어 있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도 2기 신도시가 채 100% 만료가 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됐죠. 남양주 지역의 왕숙, 하남시의 교산지구, 인천 계양, 창릉, 고양시, 부천의 대장, 광명, 시흥, 과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위치를 보더라도 위치가 3기 신도시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거리로 따졌을 때 서울 중심권에서 거의 한 20km 정도 안에 있는 것들이 1기 신도시고요. 이 30km 반경 안에 있는 것들이 거의 2기 신도시인데
거의 중간 지점 한 25km 반경 안에 있는 것들이 3기 신도시입니다.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현재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재 토지 매입이나 용지 배분 이런 것들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현재 행정구역, 구역적인 구역 정리만 끝난 거기 때문에 구역 정리 끝난 상태에서 용도 배분부터 그 지역의 주거지 상업지를 또 배분하는 용도 작업도 필요하고요. 각종 인허가 절차부터 해서 시행 작업부터 거기에 시공, 착공부터 해서 입주까지 따지면 거의 10년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봤을 때는 3기 신도시 뺀다 치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2기 신도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만드는 목표가 주거 안정, 현재 주택 가격 제고, 주택 가격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목표고 인구 분산 효과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도권 1기 신도시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보게 되면 20km 반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0km 반경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보시게 되면 해당 그때 부여받은 용적률이 분당이 184%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산이 169%, 평촌이 204%, 거의 현재 226%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부천의 중동.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의 추가 용적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적률을 250%까지 미만으로 잡는 이유도 더 이상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고가 스카이라인이 조성되게 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지게 되면 무작정 현재 최고층, 최상층으로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용 용적률에서 더욱더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1기 신도시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분당이라든가 1기 신도시에 지금 현재 여건에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진 후에 기반 시설부터 해서 교통 체계라든가 생활 환경 또 안정 어떤 구축 체계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일산 이 지역에 추가적인 개발 계획, 부가적인 개발이죠. 이거 자체적으로 분당을 또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당 신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체 이전,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1, 2, 3까지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 신분당선 노년역 연장 개통이라든가 경강선이라든가 월곡 판교선이라든가 GTX A노선이라든가 판교 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만들라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인구 분산은 더욱더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거고요. 평촌도 평촌 같은 경우는 평촌 스마트 스퀘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월곡 판교선이라든가 동탄 인덕원선, 안양 교도소 이전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현재 혐오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전하면서 그 주변 생활이 쾌적하고 사람이 거주하기가 좋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재건축보다는 실제로 이 주변에 좀 더 생활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하자 이런 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건들이 더욱더 확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GTX A노선이죠. 거기 현재 킨텍스 2, 3 전시장 그다음에 서해선이라든가 한류월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현재 여러 가지 영상밸리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직장 구성들이 좋아지고 상권이 살아나고 교통체계가 확충이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 환경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까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당연히 신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1기 신도시가 90년대 초반에 입주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이게 신도시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만큼 실제적으로 그게 간단하게 10년, 20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개발된 여건에 따라서 그 주변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도시 얘기 1기 신도시를 말씀드렸던 얘기는 1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해서 그 주변이 조금 더 쾌적한 또 현재 주거 환경 개선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입주 물량이 제고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인구 분산 효과를 나타낼 때고 가장 오래된 지역인 오래된 도시인 1기 신도시부터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현재 정권 초기부터 얘기했던 1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던 이유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굉장히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 지역이 과연 어떻게 더 팽창될 수 있는가, 또 현재 서울 지역을 더욱더 어떻게 더 넓힐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제적으로 그건 말일 뿐이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과 똑같은 여건을 만들려면 그냥 서울로 편입을 시켜,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냥 서울시로 편입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서울의 인프라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해서 나온 발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어떤 도시였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걸 준비했는데요. 1390년도에는 한성부, 도성 5부라고 해서 강북 지역에만 도시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강북 지역에만. 우리가 얘기하는 강북 지역이 워낙 가장 중심 도시였죠. 강남권역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1914년도 되면서 조금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1914년도에 늘어난 면적을 보게 되면 36년도, 44년도, 49년도부터 해서 현재 구파발부터 해서 연결된 라인들이 현재 서울 지역으로 다 편입이 되는 겁니다. 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각 구가 나눠졌습니다. 구가 나눠지면서 서대문구, 도봉구부터 해서 영등포구까지 현재 그 구가 지금 현재 23개의 구로 쪼개졌지만 그 전에는 뭉뚱그려서 실제적으로 강남과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성동구였습니다. 다 성동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원적을 떼게 되면 성동구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성동구였다가 나눠진 거죠. 95년도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은평구부터 해서 잘게 쪼개지면서 지금 현재 23개의 자치구가 된 겁니다. 성동구 나눠지면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로 나눠진 거고요. 이렇게 너무 큰 면적을 현재 실제로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 수도 부족한 데다가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각 지역을 쪼개서 나눈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면적이 높아졌죠. 1939년도에는 135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됐습니다. 바로 저 위에 있는 강북도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49년도에는 2배가 넘게 268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1963년도에는 613, 현재 73년도 627 됐다가 지금 현재 605가 된 겁니다. 605평방킬로미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면적은 605평방킬로미터입니다. 605평방킬로미터면 1,800만 평 될 겁니다. 1억 한 8천만 평 되겠죠. 1억 8천만 평 정도 되는 면적에 현재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현재 23개 자치구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김포를 편입을 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현재 실제로 관련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서울시가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대비 7.1% 인구가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권역으로 이탈 인구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945만 명. 이거 2021년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노년 인구 비율은 6.9%가 증가해서 16.3%. 자연 증감이란 인구 감소죠. 현재 실제로 인구가 최초의 자연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3,267명 태어난 아이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사회 증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외곽 또 경기권역으로 이탈 인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순전출 인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 지역은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들, 교통 여건도 실제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 따지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살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이제 경기도 지역으로 나갔던 거고, 거기에 가구 수로 따지게 되면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났죠. 인구가 줄었는데 가구 수 늘어났습니다.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419만 가구, 현재 17.2%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만큼 이제 다핵화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4, 5인 가족 기준이 아니라 이제 1, 2인 가족으로 현재 쪼개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구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각각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아지니까. 1인 가구 비율은 12.4%가 현재 10년 만에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주간인구 지수, 현재 실제로 거주인구와 상주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전출인구까지 뺀 비율을 따졌을 때 108.8.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유입인구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입인구가 더 많고 생활인구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거주인구는 당연히 인구는 줄었기 때문에 거주인구 비율보다는 생활하는 인구 비율은 오히려 108.8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를 보실 수 있고요. 주택 재고량은 얼마가 됐느냐? 이제 381만 가구 정도 늘어났고요. 9.8%. 이건 언제 비교냐면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0년 동안 381만 가구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작은 수치죠.
이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현재 27.2평방미터 평균입니다. 27.2평방미터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33평, 34평 아파트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비율을 봤을 때는 한 2.4% 증가했고요. 2.4 평방미터가 증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89년 이전 건축 비율을 봤을 때는 단독주택이 49.4%, 아파트의 15.8%.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989년 이전의 건축 비율보다는 실제 그 이후에 건축한 비율이 17.5%가 늘어났다라는 내용이겠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4.9% 정도가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동안에 4.9%밖에 안 늘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짓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서울 지역에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일부 비율, 이것 빼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공공임대주택 단지 자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고, GDP는 당연히 늘어났고요. 현재 실제로 0.6% 정도가 현재 418조 원 정도 됐는데요. 이거는 GDP 중에 22.7%, 전체 GDP의 22.7% 정도 차지하는 게 서울입니다. 당연히 서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자금 순환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당연히 GDP가 높다는 얘기는 총 생산 인구 비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고요. 사업체의 비중도 현재 실제적으로 2015년 대비해서 12.3% 정도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당연히 현재 전국 사업체 중에 1%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도 현재 6.1% 정도 증가했고요. 587만 명. 그리고 또 현재 인당 통행량, 이거 교통량인데요. 교통량 보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통행이 거의 비슷하다. 2016년과 비슷할 때 거의 비슷한 거고요. 용적률이 높아진 거, 총 연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현재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고층 빌딩, 요 근래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졌을 때 연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주거에서 57.2, 근데 근린생활에서 13.6에서 한 10%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노후 건축물은 69.7%가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신축 허가 물량은 당연히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현재 업무 35.1%, 주거 지역이 33.1%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면적 대비 입지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통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면서 서울이 너무 과밀화된 거 아니냐. 너무 과밀화됐으니까 서울 지역을 인근에 있는 도시와 편입을 시켜서 서울시를 현재 좀 더 크게 쓰자. 이런 발상으로 시작된 게 김포입니다. 김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부천 지역, 서울 지역의 경계 라인에서 부천 지역에 맞닿아 있는 이 부분만 연결됩니다. 이 부분 연결됐는데, 당연히 김포 지역이 서울 지역과 편입되기 위해서 중요한 여건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물론 말만 돼선 되는 건 아니고요. 인근 도시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부천,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구리까지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더 멀리 있는 김포를 편입시킬 게 아니고, 현재 실제 서울 지역에 광역화된 어떤 여건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을 좀 더 크게 키우자라고 하는 조건이면 서울과 맞닿아 있는 면적이 큰 지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 기타 지역에서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메가서울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거론 지역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도 마찬가지죠. 고양시도 서울의 은평구 985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 접점되어 있는 면적이 크죠. 편입되더라도 굉장히 효과는 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노선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김포보다는 월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테고요. 부천,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당연히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를 현재 반증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22년 통계를 보니까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수도권 인구 비중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뭐 당연히 인구 딱 절반이 사니까요. 50%가 넘고요. 일본이 34.4%, 그다음에 현재 포르투갈이 33%, 뭐 영국이 24.8%, 뭐 가장 낮은 지역이 7.5%입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인구가 집중되는 거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인구 절반이 수도권 지역에 산다.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김포시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 1억 한 8천만 평, 그다음에 현재 김포시 면적이 한 7천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인구를 따지니까 940만 명 대 한 48만 명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건상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 현재 국회 의결부터 법안 의결, 또 국무회 의결 및 공표까지 남아 있지만 이 조건들은 정말 가야 될 길이 많고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거론되는 부분이 당장 결론 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김포시가 뭐 서울로 편입돼서 서울시 김포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너무 빠른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 지역은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 1기, 2기, 3기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라인들이 굉장히 인구 분산 효과라든가 교통체계, 생활 안정까지 연결된다면 이렇게 무리를 써가면서 김포시까지 현재 서울시로 편입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현재 인구 분산, 현재 인구가 또 골고루 배분되는 또 현재 재정적인 여건도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여건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노하우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2번 출구입니다. 전화로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